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18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12만을 넘어야 되는데 12만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운데 이거 구독 그거 한번 좀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의 역량 한계치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그냥 여기까지. 그러니까 몇만까지 가셨다고 지금도 보세요? 과해요. 글쎄요, 한 5년 지나면 우리가 누울자리 보고 이제 덤벼야 되는데 네. 우리 역량치가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만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준석이가 계속 나와주면? 아닌데. 혼자 펼쳐놓고 앉아서 떠드는 사람들도 그 한 2개월 만에 20만, 30만 가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들. 저는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정체성도 그렇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래요. 진짜 쿠팡을 모르냐. 솔직히 얘기하면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이런 걸 해보면. 아,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집사람이 왜 박종진 그분은 쿠팡을 모르냐 해서 아니 당신 저기 인터넷 안 뒤져봤어. 거기 박종진 지식백과 보면 나오는 게 있다. 그분에 대해 정의한 게 보면 형 선물 타 앵커에 비해서 선물. 타 앵커에 비해서 영문어 발음은 처지지만 촌철살이 나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떴다 그러는데 제가 쿠팡에서 이거 사면서 그래? 그게 샀어요. 일부러 형 생각나가지고. 야, 준석이밖에 없다. 내가 너무 까맣지? 이거 PPL 아니죠? 아니 이게 딱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냐면 박종진은 방송만 하더니 골프만 치고 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욕하니까. 저 사실은 걸어 다니거든요. 네. 많이 걸어 다니는데 여름은 내가 참 좋은 네. 저거 지금 폭염이잖아요. 네. 오늘도 폭염주의보 였는데 살이 제가 한 3kg 빠졌어요.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냥 뭐 아무 운동 안 해도 돼. 막 땀이 쭉쭉 흐르니까 살 빼시기엔 딱 여름 폭염이 딱 최고더라고. 중요해. 네? 조용히 하라고요? 중요하다고요. 나경원 의원 참 한마디 했죠. 오프닝 할까요?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없다. 이야. 방향성은 정확히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2, 3년 전부터 계속 주변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까지 난리가 났어요. 바른미래당의 특히 손학규 대표가 난리가 났죠. 유승민 의원의 반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난 적도 통한 적도 그러니까 나랑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다. 그냥 나경원 대표가 본인의 소신을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겠죠. 나경원 발보수 통합 시나리오. 야, 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대원 요즘에 떴어요. 반응이 좀 있어요. 떴어요가 쪘어요인데 사람 생각이 참 재밌다는 의론이. 유재일 정치평론가 옷 좀 이쁘게 입고 나오라는 전화가 왔었어요. 저요? 네. 그래요? 옷을 한 벌 저기 아니 저기 화려한 거 이렇게 다 초록색 사복 이런 입으셨네요. 걸로. 예? 다 사복 입으셨네. 나중에 저도 이렇게 딱 크로마 색깔인데 이거. 크로마 색깔이에요? 얼굴만 둥 띄워주세요. 옛날 크로마 색깔 맞아요. 얼굴만 둥 띄울 수 있어요. 요즘엔 블루로 많이 크로마 쓰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바른정당에 오려고 했어요. 나경원 대표가 그 전에 떨어졌던 원내대표 선거 때 네. 그때 그 소위 말하는 비박연합의 원내대표 주자로 이제 대표로 나가가지고 떨어졌죠. 네.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나경원 대표도 같이 행동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유승민이 싫었겠죠. 유승민이 싫어서. 그렇겠죠? 그때 뭐 당대표나 이런 걸 요구했는데 그걸 안 해줬다 뭐 그런 어떤 소문들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했듯이 황영철 의원의 나경원 의원한테 오히려 그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꿈을 접으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거기서 삐진 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었어도 황영철 의원의 생각일까 아니면 새로 생기는 바른정당이라는 곳의 대주주 역할을 할 거로 보이는 김무성 대표의 생각일까? 김무성 대표의 생각이라 그러면은 바른정당에 가봤자 자기 찬밥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은 결국 화영철 의원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바른정당 안 간 거네요. 근데 화영철 의원은 지난번 우리가 인터뷰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무슨 소리야? 이걸 왜 기억 못해? 본인이 기억 못해요. 진짜요? 증인들이에요. 왜 기억 못하시지? 제가 그걸 몇 번이나 그때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는데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네, 원래 자기도 근데 현장에 있었죠 이준석. 저는 보고 놀랐다니까요. 저런 말이 나경원 의원 거의 울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멘트로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바른정당에 그때 안 온 거네요.
사실 거의 조대원 위원장도 바른정당이 저거야. 개혁부 이쪽 분위기지. 이런 게 뭐냐면은 그쪽 아니야. 그냥 저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는데 그 분위기는 맞다고. 이게 정신 상태나 여러 가지. 아니 그건 맞아요. 맞잖아. 왜 사실은 우겨우기지 사실은 마. 저한테도 많이 가자고 오프가 많이 왔는데 그때 사실 한 선배가 저한테 오프했을 때 제가 무슨 답변을 했냐면 형님들 고향은 다 서쪽이고 내 고향은 동쪽이다. 그러니까 사실 동쪽에 있는 사람 TK의 기반을 동쪽에도 많이 왔어요. 무슨 TK의 소리예요? 기반을 두고 있는 동쪽에도 많이 사람들은 왔죠. 주호영, 자 결정적인 선배, 순간에 유승민 선배 다 왔지. 이 자꾸 말 끊으니까 지적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들으라고. 제가 요즘 댓글 읽다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좀 많이 띄워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렇게 욕이 많아요? 안 읽으시는구나. 네, 한번 그래서 아니, 제가 우리가 6년째 띄우려고 했는데 안 떠요. 제가 우리 박종진 선배님만 욕하면 내가 막 반대 막 누르고 박종진 칭찬하면 그래도 찬성한데 없어, 거의 칭찬이? 없어, 거의. 몰려오는 쓰나미를 어떻게? 그럼 바른미래당으로 올 생각은 없고요. 아니 내가 이 당에서 당 대표도 하고 이 당에서 그 13살 때부터 꿈꿔온 걸 이뤄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그 뭔가 이 필이 바른정당하고 맞아.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유평론가 내가 보면 그 유평론가도 이 바른정당 이쪽 그 필이야. 약간. 제가요? 여기도 그렇고. 왜냐면 뭔가 혁신과 개혁과 신선과 젊음과 청춘과 이런 냄새가 나잖아. 근데 형은 왜 바른정당 왔어요 그런데? 나 너 때문에 갔잖아. 아니, 야, 나 그 사회 보다가 한 거 아니야? 사회 뭐 보다가. 젊음과 개혁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 구독자 11만에서 12만 못 가는 이 이유가 딜레마도 있어요. 결국은 이 바른미래당 포지션으로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시니까 그래서 11만. 딱 거기 그 포지션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탈당하고 다 했는데 난 지금 생각해 보면 유승민 대표가 끝까지 사실은 주장했던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의 합당은 정말 잘못된 거였다. 그러니까 복귀를 하면 바둑에서 복귀를 하면 그냥 바른정당으로 끝까지 정의당처럼 끝까지 소신 있게 9명이 남든 5명이 남든 끝까지 갔어. 그거는 김무성 대표도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밤에 잘 때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내가 뭐 하자고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당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을걸요. 바른정당이 끝까지 있었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사실 그 연락도 유승민 대표랑 복당파 하는데. 하신 분들이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몇 번 봤는데 네. 어쨌든 저한테 상당히 이렇게 조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자기들이 느끼는 바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또 가서 얘기하죠. 원래 당신들이 하셔야 될 말이고 당신들이 배치인데 중진 의원인데 왜 이런 걸 안 하고 내 같은 원외가 이렇게 바른 말 하느냐. 옛날에 한성교 사무총장 때도 저는 어떤 심정으로 했냐면 저런 게 어떻게 벌어지고 저런데도 단 한 명의 국회의원과 뭐 예를 들면 위원장도 저걸 지적하지 않는 당이 저 정상이냐. 우리 당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국민 뜻에 반하게 행동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당원의 이름으로 딱이 한 대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역할을 내가 했을 뿐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이 정상이라면 잘못된 게 있으면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지. 지금.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거꾸로 얘기하면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당이 정상이라면 이렇게 했다니. 저는 제가 기억하는 당이 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국민 눈높이에 지금 수학적으로 맞지 않죠? 접근하는 거예요. 예. 예, 국민 눈높이에 당이 정상이 맞지 아니다. 않으니까 지금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이해찬 대표가 20년 맞아요. 권력을 잡겠다는 맞아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으면요, 계속합니다. 제가 새누리당 때도 느꼈던 거지만은 보수 정당인 사람들 가장 큰 문제 뭐냐 보니까 요즘 책을 안 읽어요. 네. 책을 안 읽는다는 게 아주 뭐냐면은 예리하다, 예리. 그 원래 약간 학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당내에.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주면은 또 전투에 특화된 사람들이 전투를 받아서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 보면은 사실 제갈량이 있고 조자령이 있고 이래야 돼. 쟤는 특정인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딱 각 당의 정책위 의장이 둘이 붙었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정책위 의장 그래도 좀 공부하는 그 학구파 같은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당의 현실이었는데 지금 그냥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서의 이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그런 쪽으로 이슈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국민 정서랑 안 맞더라도 능력은 있어 보이는 애였다면은 최근에는 정서도 좀 안 맞고 능력도 없고. 왠지 좀 능력적으로도 민주당보다 우월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보수 정당이 엘리트 정치 느낌이 없어요.
보수 정당의 엘리트진 정치의 느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요 뭐냐면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네. 그러니까 민주당 따라가다가 네. 가랭이 찢어진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괜히요. 네, 그러니까 투쟁 쪽으로 가다가 대중 정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중 정치를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아니, 대중 정치인으로 해서 대중 정치 노선으로 가다가 예리하네. 보수가 엘리트는 사라지고 선동을 해도요. 동원돼 있는 대중의 수준이 솔직히 너무하잖아.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아프네. 뼈가 아파.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이회창, 윤여준이 보여줬었던 그 엘리트 정치, 그 일명 그때는 이제 KS잖아요. 경기고 서울대. 그래서 이제 농담 몇 마디 하다 픽살이 난 것도 있었지만 그런 이미지가 지금 전혀 없다니까요? 없다. 그냥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학벌도 좋고 다 좋은 사람들인데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행동 보면 똑같다. 이건 바른정당에 제가 바른정당 하면서 제가 다른 건 제가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수 정당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주류가 되어 가는데 자유한국당의 주류의 그럼 다선 의원들이 지금 아까 말했던 정책의장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비엘리트적인 사람들이 많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바른정당에 상당히 그 엘리트적인 애들이 다 빼가지고 거의 당을 다 한동안 당이 그렇게 됐어요. 또 보면 남아있는 3, 4선 의원들을 보니까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결국은 많았던 거죠. 보면은. 나경원 대표가 네. 유승민 대표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엘리트성의 복원이겠죠. 아 엘리트. 근데 이 엘리트성의 복원이라는 그럼 거는 이준석이 엘리트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그 엘리트성을 복원한다는 거는 사실 복당파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사람들은 애초에 그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정치력으로나 엘리트성으로도 보나 잔류하고 있던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처음에 가서 김성태를 원내대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 다음에 힘의 균형이 밀리는 거예요. 이제 보면 왜냐 한마디로 끝나거든. 배신자. 맞아.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잡으면서 비트레이.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뭐 가가지고 설전을 붙든지 능력으로 붙는 영역에서는 이 사람이 자신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뭐 속절없이 밀리는 거예요 보면은 배신자 아니 한마디에. 근데 뭐가 배신자야? 배신자가 뭘 배신했다는 거야? 그럼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거 뭐야 탄핵 찬성한 사람 없나? 지금 탄핵 찬성한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그 안에? 대중동원해서 사람 후려치는 거에 엘리트들이 못 버틴다니까요. 아니까 이 도대체 그럼 뭐가 배신자라는 거야? 논리가 안 통한다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나오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도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 찬성한 사람 많아요. 아니 그건 아는데 형님 이걸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여러 개 하다 배신자도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맞아.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이게 옳다 얘기하면은 반박이 없어요. 배신자 요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책적으로 붙어가지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가장 이제 대중한테 아까 말했던 군중을 모으기 쉬운 방법 배신자. 빨갱이 프레임에서도 빨갱이 그러면 아니 우리 집안에 월남전 천변용사 둘이고 특전사, 해병대, 육사, 수방사 다 있는데 내가 빨갱이면 당신 파랭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찍소리 못 하거든요. 그럼 뭐라 하냐면 육사 내에도 이상한 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그건 맞는 얘기야. 이렇게 그건 맞는 얘기야. 그리고 배신자 그러거든요. 네. 내가 이 당을 30년 지켜왔고 내가 뭐 책임당원으로 돈 낸 게 얼마고 그러면 얼마 냈는데 당신 내가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 다 1,000원, 2,000원 내요. 그럼 10,000원 잡아봅시다. 그러면 1년이면 12만 원, 10년이면 120만 원, 100년이면 1,200만 원이지. 나는 그동안 공천 받으면서 1,200만 원 심사비로 1,200만 원 더 냈어. 근데 왜 나보고 나가라 그래? 당신이 나가야지. 내가 이렇게 받아치거든요.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복당파들이라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좀 엘리트적인 요소, 좀 이 경상도 말로 포실한 가정에 자라서 이렇게 귀한 가정에 자라서 싸움도 안 해보고 뭐 이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처럼 우리는 어릴 때 막 남들이 껌 뱉어 놓으면 그거 어릴 때 껌 주워가 이렇게 뱉어가 해가지고 다시 씻고 이랬거든 어릴 때. 우리 그래 자랐어요 옛날에. 나도 껌이 그렇게 계속 자랐어요. 맞죠? 이 붙여놨다 또 때가 씻고 벽에 붙어가지고 그 내가 붙여놓고 종이까지 씹었어. 형이 씻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나는 엄마랑 나랑 같이 껌 하나로 같이 씹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 오전에 씹고 내가 오후에 옛날에 씹고. 다 그랬어. 우리. 엄마랑 나랑 그랬어 진짜. 그래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싸움하는 걸 별로 안 두려워하는데 배신자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러면 남아있던 니들은 잘했나? 이 조대원만 할 수 있는 얘기야. 남아있는 당신들은 잘했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 그래도 발부둥이라도 좀 쳐보고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한번 살아보려고 발부둥이라 쳤는데 니들 뭐 했는데? 탄핵 문제 이거를 이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면 유승민도 못 들어온다 나는 그래 바라보는 게 여기서부터 딛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올라가야지. 이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자, 거죠. 유승민 대표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근데 아까 저는 이제 당연히 유재일 이거 씨가 얘기한 것 당연히 중에 그 지점을 생각해봐야 되는 게 보수가 사실 이념적이나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이긴 선거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친화적 인물들로 버텨온 선거들이거든요, 보면은. 그게 예를 들어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그때 그 선거를 경험해봐서 아는데 총선 때도 그렇고 2012년 총선도 그렇고 2016 대선도 그렇고 조직의 힘이라는 게 크게 발휘되었던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선거를 무슨 아기자기하게 조직이 준비해가지고 좋은 공약이 나왔다? 좋은 뭐 정책이 나왔다? 좋은 미디어 여론전을 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부스터 한번 달아준 거예요. 그냥 박근혜라는 개인적인 그 인물에 대한 선호가. 근데 그 뒤로부터 박근혜 다음엔 뭔데를 답을 사람들이 거부하더라고 보니까요. 왜냐면 그렇게 이겨본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국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황교안이라는 이름의 인물값이라는 거는 부스터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약한 거죠. 너무 약한 거죠, 보니까. 그리고 그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박근혜라는 사람이 자산을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하잖아요, 보면은. 제가 요새 이제 보수분들이랑 교류하면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자유한국당 뭐 민주당하고 되게 다르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정치 유튜버나 뭐 이렇게 됐을 때 킬러 컨텐츠가 순혈주의에다 배신자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되게 우상숭배라고요. 네.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뭐 또 이제 요새 황교안 대표가 됐던 누구든 간에 계속 코어 지지자층으로 우상숭배를 하려고 계속 드는 거예요. 오! 야, 예리하네. 그- 지금 현 정부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코어 지지자들이 너무 극성 맞으니까 다른 지지자들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정치의 수준이 양쪽 다 내려가고 있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의원들이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한 의원이 저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는 너무 여기 이 당에서 좀 적응 못하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비판만 하면 이거는 완전히 난리 난다는 거야. 그렇지. 야,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대. 지금 바로 그런 부분, 코아, 너무 막 그 신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아니, 몰아가는 그렇게 근데- 하면 안 되거든. 아니, 이게. 근데 그게 우리나라지 정치에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그런가? 그런 것만 아니라 다른 당도. 그러니까 이거 한국 사람이 정의당도 예를 들어서 심상정 의원 비판하고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건가요? 거기도? 거기는 여성주의 비판하면. 거긴 여성주의. 형님 근데 이걸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아까 코어라고 하고 골수를 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사람들을 예를 들어 의원을 놓고 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면 난리 나거든. 그런데 제가 2012년에 제가 그때 19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이제 막 식사 자리들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추앙하고 무슨 뭐 태극기 부대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보면은 그 테이블이 이제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이렇게 쭉 이제 그 있잖아요. 순서가 보면. 있죠. 절대 핵심 자리 겸상 못하던 사람들, 세 번째 테이블에도 못 앉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내가 박근혜를 지키겠다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다 1번. 그러니까 3번 테이블 정도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본질이 뭐냐면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까지 한 번도 박근혜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독대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지가 아니라 팬클럽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지인 사람들은 같이 정치적 운명체로서 고민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박종진이라는 사람이랑 정치적 운명체다, 같이 공동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에도 관심 있지만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언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팬클럽은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 가까이 가는 게 우선 최우선 과제다 보니까 주구장창 빨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가요. 주구장창 빨아요. 이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의 특징이 컨텐츠가 없어요. 예리해. 컨텐츠가 없으니까 주구장창 누구랑 친하다로 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꼭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이게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대중이 박근혜 호응하고. 대통령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 그렇죠. 그거를 그런데 유권자는 잘 못 보거든요. 같이 사진 나면 야 저 사람이 친한가 보다. 맞아요. 실세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죠? 어느 순간 정치에서 콘텐츠가 사라졌어요. 어떻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그 엘리트성 보건 아까 한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죠. 우선 두 가지 관련을 보면 이게 살려면 이 많은 방향성은 맞는 근데 이걸 거거든요.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미치고 환장할 얘기죠. 왜요?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랑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대표한테 자유한국당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나경원 대표가 딱 아니면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들어져요. 아니면은 그 이제 유승민 대표 측에서는 또 이제 손학규 대표한테 민평당이라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뭐 상대의 의지에 대한 추측이니까. 근데 양형원 대표가 이제 밖에서 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흡사 유승민 대표가 진짜 이걸 고민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근데 저는- 나경원 대표가 예전부터 좀 보면 나경원 대표 칭찬을 좀 한마디 따고 좀 방향성은 정확히 보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 세력 중에 보면은 그 아이콘 정치 엘리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팀이 엘리트가 되는 것보다는 아이콘 정치를 이제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홍정욱 의원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 방향성 있잖아요. 우리 지적한 게 엘리트 정치성을 상실했다와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위주의 정치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엘리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아까 말했던 건 유승민과 그 세력 같은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 불러들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아이콘을 세우려 노력할 것이냐. 자유한국당은 제가 봤을 때는 조대원 위원장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누군가를 찾아 나설 거예요. 자, 홍정욱 그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과정의 일원이 황교안 찾기였어요. 네. 이거는 제가 한번 시청자분들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게 황교안 대표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총선을 나간다면은 몇 석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총선의 목표치를 몇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10석. 100석. 그러면 죽어요 나중에. 보수를 살리는 숫자 또는 보수 진영이 문재인 정부의 전횡을 막고 이렇게 한 숫자는 150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을 과반으로 가져오기 위한 150입니다. 그리고 개헌을 막아낼 수 있는 선은 120이에요. 180은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거의 탄핵시키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그럼 여기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가장 최적화된 목표로 가질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180. 120입니다. 120. 제 개헌은 막는다.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지위는 계속 유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야당 역할을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역할의 숫자가 120과 150 사이예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17대 총선 때 받아들였던 121석이라는 결과치예요. 그게 탄핵 이후 탄핵 역풍 막아내면서 내가 그래도 120은 건졌다면서 역시 야당에 박근혜밖에 없구나. 120석. 플러스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얘기할게요. 120에 150 올라가려면요. 누가 당선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누가 당선돼야 되냐면은 수도권에 있는 비박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당선돼야 돼요. 그럼 120에서 얹힌 그 30석은 자기한테 우호적인 30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선됐을 때. 그게 당내의 불안감이 될 수가 있어요. 대선이라는 과도 속에서. 바른미래당은 몇 석 될 것 같아? 저희는 교섭단체죠. 보면 교섭단체가 목표치죠. 그러니까 될 것 같아 교섭단체.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역구에서? 지역구 플러스 비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지역구는 왜 그래요? 침묵이 흐른다. 지역구는 몇 석 예상하는데요? 지역구가 한 12개, 3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구도에서요? 네,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구도가 바뀐 상황에서? 선거법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상태에서 지금 이 그대로? 네. 아 지역구에서 12석을 먹는다. 바른미래당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 역시. 이 주제를 이럴 때는 놓고 또 굉장히 정신이 제대로 된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또 어떻게 지역구 12석을 먹습니까? 바른미래당이. 가능합니다. 에이. 제가 사실 어떤 기자를 만났는데 그 기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한국당 출입하는데 보통 기자들은 뭐 성향에 관계없이 그 당에 출입하면 그 당을 자기들끼리 술 먹을 때 우리 당 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데 요즘 자유한국당을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답니다, 기자들이. 한국당이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이 정권을 이룰 것 같은데 그럼 정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인물이 있어야 된다. 그 새로운 인물이 뭐 어떤 인물이냐 내가 물어보니까 적어도 청문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5대 문제 있잖아요. 뭐 병력, 재산 형성 과정, 자녀 문제 이런 게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언어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사의 기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 아까 말씀하신 분들 아까 전에 뭐 홍정욱이나 아까 전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김세현이나 이런 분들을 다 봤을 때 또 복당파라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훨씬 수준이 높아요.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전문직이 많고 그렇죠. 아닌 사람이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마지막 조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사의 기질이 있느냐. 대부분 가정을 우리 경상도 말로 포시럽게 자라는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2007년도 때 손학규 대표가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탈당하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나가는 걸 보고 왜 저래 어리석지 이랬거든요. 그때 딱 봤을 때 이분이 조급하구나는 느낌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왜 나가냐고 이 당이 있으면 되는데 언젠가 기회가 오는데 왜 나가냐 했을 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랬거든. 2007년도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했던 분이
아직도 안 나오고 지금 있는 거예요. 치명적 일이다. 지금 안 되면 무슨 벌써 말인지- 나가야 될 뿐인데 이 교훈을 누구한테 드리고 싶냐면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 나가가지고 제3지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자유한국당 내로 들어와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이준석 최고는 마찬가지고 소수지만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이 도울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나는. 버텨 마찬가지. 안에 다 여기는 들어와서 어떻게 유죄 평론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 이런 합리적인 저를 왜 자꾸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서 싸우다 보면 대의와 명분이 있으면 이게 쪽수가 너무 차이 나면 그렇지만 9대1에서 9대2가 되고 8대2가 되고 7대3이 되는 순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 포시락게 자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편하게 자란 사람들이 이 조대원의 싸움 딱 기질 좀 배우시고 근데 따라와서 그- 우리 많이 돌아라. 그 맥락에서 제가 저는 아버지 말씀드리고 일찍 싶은데 돌아가셨거든요. 형은 그래 보여. 좀 씹은 것 같아. 굉장히 투사적인. 근데 내가 한국당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릴 때 이렇게 어렵게 자란 사람 중에 나중에 고시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앵커대가 신귀족이 된 사람들이 원래 부자들보다 우리같이 없는 사람 더 무시했어. 솔직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줄대가지고 공천 받으려 그러고 나는 신기족. 예, 신귀족인데 신이야, 신이야, 세신자야, 신이야. 신이지 신인데 세신자지. 예, 세신자죠. 신기족. 오케이. 난 또 그 뭐 음식이 쉬다 할 때 아니야. 신기족 이런 줄 알았어. 중의적 표현이라고 알아들으면 돼요, 적당히.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나가려면 소위 얘기해서 지금 극우적인 발언하고 막 극우 쪽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를 빨리 정상화해서 같이 싸워야 된다니까. 중도적으로 제 정신을 좀 차리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죠? 유재열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야 약간은 돼. 선동적이고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니야 보면. 선동적이고 대중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당내 경선이란 것들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해서 많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당내 경선은 당원에게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는 형태인데 자 당원의 문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쉬우냐 했을 때 아까 1,000원짜리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1,000원 내는 것만으로 내가 책임 당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갑질로 느껴질 정도로까지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10만 원은 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원과 지지자가 구분돼야 돼요. 당원은 당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지지자는 말 그대로 그냥 팬클럽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두 가지 구분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의무와 권리를 1,000원 행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은 당원을 해달라고 막 빌잖아. 그러니까 그게 저는 반응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왜냐면 안 이게 되거든. 저는 이게 왜곡된 게 뭐냐면요. 선거법상으로 보면은 당원한테는 문자도 신나게 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많이 모아놓으면 좋아요. 공짜 당원이라도 해놓으면 많이 좋아요. 그게 있는데 저는 이 당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당이 제대로 해봐야 된다. 저는 그 사실 바른정당 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걸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바른정당 하면서 처음에 회의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당원을 제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지 말자. 우리는 당원이라 그러면은 10,000원 하자. 일정한 교육을 이사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일정한 교육을 이사하고 어느 정도 교육을 해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자. 책임 당원이라면 뭐 일반 당원이야 뭐 1,000원짜리 하는지 뭐 상관없고. 그런데 그거를 바른정당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왜냐면 국민들이 사실 당원 이런 거 하나 해줘도 내가 시간 투자하고 뭐 맞아요. 해가지고 당원 교육 받고 이런. 그런데 그러면은 동네 그 정도의 열성적인 그러면 당원 없지. 동네에 당원이 10명인 상황이라도 창피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지. 근데- 그게 정당 정치고 어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가야 되고 상향식 정치가 될 수 있고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경선도 상향식 공천이 굉장히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원 정치라는 게 개념 자체가 좀 새로 정립돼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게 당원들이요 지금요 완장을 차요. 완장을 차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패대기 치는 걸요 청문회, SNS, 커뮤니티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패대기 치는 걸 너무 쉽게 하니까 사람 멘탈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야들야들한 사람들이 어느 당이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아, 그래. 다 그거 분명히 해야지 주어를. 그러니까 출세하는 사람이 정치를 왜 하냐? 옛날엔 정치가 어떤 출세한 사람의 이 훈장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청문회 겪어야지 저렇게 사람들 다 비유 맞춰줘야 되고 완장 차고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완장 차고 나한테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까 홍정욱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저도 안 할 거라고 보는 게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정치를 해? 이런 식의 풍토가 되면 정치적 충원의 문제가 생겨요. 지금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가 망하게 되는 케이스로 가고 있다고 봐요. 전 되게 위기다. 이건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고 봐요. 굉장히 예리하네. 민주주의의 위기지. 왜냐면 이게 대중정치, 선동정치, 포퓰리즘이 만연하면 바로 민주주의의 폐악이
드러나기 시작. 그리고 이거에 맞설 때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 완장에 맞선다는 게 보통 멘탈로 완장에 정치학의 맨 맞설 수 있는 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멸망이거든. 제가 당 체제 바꾼다 해서 우리 바른정당 딱 하나 제가 그래도 관철시켰던 게 뭐냐면요. 당연히 그때 너 청년위원장하고 청년조직 뭐하라 그래가지고 바른정당은 절대 청년위원회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왜냐면 청년위원회라는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정당 청년위원회 이런 거 기사 나오면 뭐하는 사람들이 하겠지만은 딱 야인시대 조직이 개성돼서 온 게 청년위원회예요. 그 역할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청년위원회 조직이고 거기에 있어서 인력 동원, 행사시 뭐 지원. 몸빵. 야 근데 이 옷이 이게 눈이 막 굉장히 어지럽다 이게. 이게 더 어지러워요. 그런데 어쨌든 야 이거 단색인데 너희 막 붉으니까 어영이 막 이게 얼굴 쳐다보는데 이게 쫙 어지러지러지라네. 아 나는 귀가 어지러지네. 아니 근데 재밌어 우리. 그런데 그 대원이 재밌어. 아니 나는 별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별로 재미없는 얘기도 재밌게 웃어. 그게 더 재밌어. 하여튼 완장 차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주제 넘어갑시다 이제. 이 얘기 끝도 없다. 당연히 끝도 이 얘기 없어요. 자, 이 얘기 없고 이제 편집 잘하세요. 주제 제대로 한번 가자.